それでは Unity ソースコードクイックガイド 안녕하세요. 그러면 유니티 소스 코드 퀵 가이드 다운로드에서 내부 디버깅까지 라는 세션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사만 한국어로 말씀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소스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디버깅하는 모습을 다양한 플랫폼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으므로 미리 녹화한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빌드에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것은 시간을 생략하였으니 각 플랫폼은 아마 3분 이내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티 소스를 수정한 사례를 2개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소스 코드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유니티 런타임 에디터를 구성하고 있는 C++, C# 코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정보되지 않은 처리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전 없이에 발생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지 또는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하면 만들 수 없는 편리한 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에러 글자라든지 프로파일러의 문자열에서 처리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잘못됐었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비주얼 스튜디오 엑스코드라는 툴을 써서 유니티 그 자체를 디버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진행 중인 유니티 프로젝트를 디버깅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로그 처리를 추가해서 디버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소스 코드로 접근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를 받은 후에 고객별로 활성화를 저희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영업 부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솔 게임 소스 코드는 통상적으로 액세스가 불가능합니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니티 대시보드에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화면과 마찬가지로요. 보시죠. 대시보드 상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깃 클라이언트에서도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티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리스트를 열람하거나 디버그도 볼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요. 유니티를 개조하고 제품을 릴리즈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대시보드 상에서 SSH 키를 등록하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GitHub 같은 웹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소스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버전별로 태그가 있으니까 예전 버전의 소스 코드에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니티 6 이외에도 2019 같은 예전 버전에도 액세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액세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번에는 빌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하는 방법과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빌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용으로 Git과 Git LFS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윈도우즈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펄, 윈도우즈 SDK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맥이실 때에는 펄, 엑스코드, 맥OS SDK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엔드로이드나 iOS의 빌드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전은 유니티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윈도우즈에 필요한 소프트 버전과 유니티 버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니까 참조를 해주세요. 자세한 것은 소스 코드에 있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그 다음에는 빌드를 해야 됩니다. 유니티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명령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유니티 소스 코드 자체의 문서를 읽기 위해서도 명령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디버깅을 위해서 필요한 비주얼 스튜디오와 엑스코드 이런 것들도 빌드 명령어로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커맨드 명령만으로도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큐멘트, 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은 명령을 실행하면 브라우저가 켜지고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드도 명령어로 가능하죠. 이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드 코맨드, 빌드 명령어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perl build.pl 이것은 좀 예전 방식이고요. gem 커맨드 이것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기본적으로 이걸 쓰려고 합니다. 방법은요. gem win 에디터와 같이 인수로 빌드 대상을 설정합니다. 혹시 인수가 모를 때에는 잼과 인수 없이 실행을 하면 이렇게 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윈도우즈 에디터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복수의 빌드 옵션이 있는데요. 또한 자세한 옵션을 이렇게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잼 윈 에디터 -help 이렇게 옵션의 상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빌드 명령어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버깅, 그리고 소스 열람용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와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잼 프로젝트 파일, 이것이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하는 빌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소스 코드 프로젝트 아래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랑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문서 다음에는 이 명령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자주 쓰이는 명령어들입니다. 윈도우즈와 맥 에디터를 쓸 때의 명령어들입니다. 유니티에서는 딱히 지정사항이 없는 경우에 디버깅 빌드된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혹 릴리즈 빌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쓰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옵션을 별도로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런타임 빌드입니다. 엔드로이드에는 복수의 CPU 아키텍처, IL2 CPP, 모노, 그리고 복수의 백엔드가 있고 옵션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짧은 동영상으로 정리하였으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스 코드는 유니티 대시보드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Git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오서라이제이션부터 SSH 키를 등록합니다. Git 클론 URL의 형태로 Git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을 지정해서 zip 같은 경우 그리고 tar나 gz 같은 것으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지 않더라도 브라우저 상에서 원하는 버전, 원하는 파일을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면 문서를 읽습니다. 도큐멘테이션 internal doc view.cmd를 더블 클릭합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소스 코드 파일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디버깅을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한번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잼은 빌드를 위한 명령어인데요. 인수 없이 실행하면 옵션 후보 리스트를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잼 프로젝트 파일즈랑 커맨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빌드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빌드를 실제로 해봅시다. 잼에서 옵션을 다시 확인합니다. 윈도우즈 에디터를 빌드하고자 할 때에는 윈 에디터를 지정합니다. 윈도우즈 에디터에서도 64암 등 복수의 옵션이 있어서 뒤쪽에다가 하이픈 헬프를 쳐서 확인을 합니다. 암 CPU용 윈도우즈 에디터에서는 윈 에디터 암 64입니다. 빌드하면 콘솔에 많은 문자들이 출력되는데요. 이것이 다 끝나면 빌드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윈도우즈 에디터를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윈도우즈 에디터, 윈도우즈 런타임, 맥 에디터, 안드로이드 디버깅, iOS 디버깅 이런 식으로 계속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엽니다. 프로젝트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 XXX 여기에 있네요. 재생 버튼을 누르고 빌드와 디버깅을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유니티 허브가 시작되고 디버깅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열면 됩니다. 실행 후에는 유니티 에디터를 조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로파일러를 시작하고 마음에 걸렸던 항목의 처리를 한번 디버깅을 해봅시다. 메쉬 스키닝 점 스킨을 디버깅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메쉬 스키닝 점 스킨을 문자열로 검색합니다. gmesh 스키닝 점 프로파일이 프로파일러를 위한 변수인데요. 이거를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에디터 실행으로 돌아갑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콜스택 윈도우에서 콜스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도 이렇게 엔진 변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키닝 시에 본 카운트와 버텍스 카운트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다시 하고 다음 스키닝 처리를 확인합니다. 바뀐 값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확인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하고 에디터 실행을 다시 재개합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에디터의 실행,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디버깅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즈 런타임 디버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디터에서 프로젝트를 빌드합니다. Install into source code, build 폴더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체크를 해서 빌드를 하면 됩니다. 이 빌드가 끝나면 소스 코드 폴더에 있는 프로젝트, 비주얼 스튜디오 스탠드얼론 이 프로젝트를 엽니다. 비주얼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윈 플레이어가 스타터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빌드와 디버깅을 실행합니다. 자, 실행이 되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엔진 소스를 열겠습니다. 메쉬 스키닝 처리를 디버깅하면 되겠습니다. gmesh skinning.profile을 사용하는 행으로 이동을 해서 브레이킹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에 도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콜 스택 윈도우에서 콜 스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닝 시 본 카운트와 버텍스 카운트 등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에 도달하고 변화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어플 실행으로 돌아갑니다.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패러렐 스택에서 복수 스레드의 콜 스택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하고 어플 실행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즈 런타임 디버깅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맥 에디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맥에서는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maceditor.xcode.proj 이네요. 빌드 대상이 맥 에디터임을 확인합니다. 에디터 스킴에서 ARM64 또는 인텔이든지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번 기기는 M2 칩이기 때문에 맥 에디터 ARM64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빌드와 디버깅을 실행하겠습니다. 디버깅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엽니다. 무사히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위해서 엑스코드 프로젝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의 셋업 렌더러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설치하겠습니다. 에디터로 일단 돌아가서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가 발생하고 이렇게 콜 스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변수 값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시 에디터 작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맥 에디터는 엑스코드를 써서 이렇게 에디터 자체를 디버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런타임 디버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stall into source code 빌드 폴더에 체크를 하고요. 엑스포트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네, 프로젝트가 엑스포트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열겠습니다. 소스 코드의 빌드,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소스 빌드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엑스포트 되어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터 상에서 동작시켜 볼 텐데요. 실제 디바이스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디버그 런처로 디버깅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어플이 실행되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렌더 스카이복스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테리얼 스카이복스의 내용을 보려면 스텝을 이번에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머테리얼 스카이박스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 탭에서 다른 엔진 코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써서 디버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 동영상만 보여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다음이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iOS 런타임입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디버깅하고자 하는 유니티 프로젝트를 열고 프로젝트를 빌드합니다. Install into source code 빌드 폴더에 체크를 하고 빌드를 합니다. 빌드가 다 되면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표시됩니다. 빌드된 곳은 소스 코드 빌드 이하 여기에 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빌드로 만들어진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된 엑스코드는 엔진 코드 프로젝트 iOS에 대한 참조를 가집니다. 참조하는 곳의 엔진 코드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는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한번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나와버렸네요. iOS 플레이어 AM64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빌드 세팅에 있는 iOS 플레이어 쪽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에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시작되었습니다. 맥상에서 그러면 움직여 보겠습니다. 실제 아이폰에서도 이렇게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엔진 카메라의 코드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다시 시작하면 브레이크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화면 아래에서는 콜 스택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변수 값도 보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하고 별도 장소에 만들어서 실행을 다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텝 실행을 하면서 디버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하고 다시 앱을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각 플랫폼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엑스코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면 디버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스 코드를 실제로 한번 수정하는 방법,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정하고 싶은 것은 유니티 프로파일러의 2000 프레임 상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한을 더 늘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9999처럼요. 대단히 간단합니다. 소스 코드의 안에 2000이라는 값이 이 프로파일러 setting.cs에 KMax 프레임 카운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빌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빌드하면 이 수치 2000밖에 없었는데 9999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9999 프레임으로 프로파일링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더 큰 수치로 넣으면 다시 수정이 되니까 가능해집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수정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젝트 세팅의 세트 디폴트 쉐이더 청크 카운트의 효과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수정하면 뭔가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 것만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먼저 실제로 백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파일러 청크, 쉐이더 청크 카운터에 대해서는 오늘 다른 세션, 제가 세션 하나를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 바이더 데이터는 청크로 나뉘는데요. 그 각 청크가 LG4로 압축됩니다. 세트 디폴트 쉐이더 청크 카운터가 0이 아닐 때는 모든 청크가 LZ4로 압축된 상태로 메모리에 로드됩니다. 쉐이더의 청크 로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로드 GPU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프로파일러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만 이때 몇 번째 청크인지 이러한 세부 사항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쉐이더 바이언트에 대한 정보만 나옵니다. 그리고 청크 로드 요청이 리퀘스트가 왔을 때 필요에 따라서 LZ4 압축된 청크를 압축 해제해서요. 메모리에 로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를 할 때 청크 카운트에 지정된 개수 이상이 되면 기존에 로드된 청크 메모리는 파괴됩니다. 이번에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쉐더 다이내믹 로드 GPU 프로그램에서 청크 로드 리퀘스트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몇 번째 청크가 로드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크의 처리뿐만 아니라 어디서 로드되었는지 어디서 삭제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니티를 이용해서 프로파일러에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하자라는 것입니다. 설명은 좀 생략을 할 텐데요. C++ 엔진 코드에서는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C++ 매크로를 통해서 이 프로파일러의 정보를 올린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실제 수정한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또 동영상이긴 합니다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좀 멈췄나 보네요. 잘 시작이 안 되네요. 네, 보시겠습니다. 먼저
쉐이더 바이너리를 다루는 쉐이더 바이너리 데이터 .cpp를 엽니다. 쉐이더 .바이너리 디콤프레스라는 신규 프로파일 메이커를 글로벌 변수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청크 인덱스, 컴프레스 사이즈, 디컴프레스 사이즈 이 세 개의 메타데이터를 가집니다. 계속해서 청크 파기 시 쉐이더 바이너리 트롭을 글로벌 변수로 선언합니다. 청크 인덱스 사이즈 이 두 개 메타데이터를 가지는데요. 실제 전개 처리는 쉐이더 바이너리 데이터 디컴프레스에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파일러 처리를 추가합니다. 방금 전 선언한 G쉐이더 디컴프레스 청크를 프로파일 오토매크로에서 이용합니다. 메타데이터를 제2 인수로 이유로 지정하면 프로파일러에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청크의 파기 처리는 쉐이더 바이너리 프리페어 청크에 있습니다. 방금 전 선언한 G쉐이더 드롭 청크 프로파일러 오토 마크로에서 이용합니다. 메타데이터를 제2인수로 지정하면 프로파일러에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소스의 수정이 끝났습니다. 빌드를 하겠습니다. 명령어 프롬프트를 열고 소스코드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잼 윈 플레이어, 윈도우즈 플레이어용 빌드를 하겠습니다.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유니티를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를 다시 열고 평상시대로 디벨롭먼트 빌드를 실행합니다. 어플을 실행하고 프로파일러와 연결합니다. 쉐이더의 다이나믹 로딩이 이렇게 되도록 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프로파일러로 돌아와서 추가한 작업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조금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쉐이더 바이너리 디컴프레스 그리고 쉐이더 점 드롭 바이너리 드롭이 잘 추가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 조사도 다양하게 가능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소스 코드는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고객은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읽는 것 이외에도 또 방금처럼 디버깅을 통해서 내부 처리에 대한 지식을 더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니티 프로젝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엔진 디버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유니티 소스 코드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